얼마 모으면 은퇴해도 될까?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인 것 같은데 노후에는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현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총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노후 준비한다 그러면 노후에 얼마를 모아야 됩니까? 1억입니까?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지금 벌써 우리 PD님이 질문 딱 바뀌었잖아요. 노후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노후를 닥쳐보니까 목돈 들고 있어봐야 의미 없더라. 매달 꾸준히 나오는 캐시가 있어야 되더라. 캐시플로우가.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100-500.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노후에 여러분들이 서울 강남에서 사는 분도 계시고 저기 지방 시골에서 사신 분도 계십니다. 시골에서 살면 500만 원까지 필요 없어요. 강남에서 살면 한 달에 500 가지고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또 일반적인 노후를 보낸다고 하셨을 때 노후에 매달 월 5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는 있어야 노후의 삶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집이 있으신 분들도 500이에요? 아, 그럼요. 네. 집은 집이고 노후에 기본적으로 내가 뺏어 쓸 수 있는 연금 소득이 500만 원 정도는 된다는 거죠. 자, 이게 500만 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지금 벌기도 힘든데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노후에 우리가 돈을 덜 쓸까요? 더 쓸까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니까 지금은 많이 쓰고 노후에는 뭐 할 게 있겠어? 돈 덜 쓰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10시간을 우리가 일을 해요.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주일에 5일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돈을 버는 데 시간을 씁니다.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비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벌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전부 돈 쓰는 시간이에요. 더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계부 한번 써보시면 실제로 노후에 돈 안 쓸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주, 생활비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달에 1, 200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월급 250에서 한 300 정도 받는 직장인이 네. 있다라고 치고 네. 30대라면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월 500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은 이미 떼고 받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띄어가는 거니까. 그럼 얼마 내냐면 3927, 한 달에 27만 원씩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에 절반은 회사가 보조해주고 절반은 내 월급에서 이미 띄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하게 내시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노후에 확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만 하면 돼요. 두 번째,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도 내가 내는 겁니까? 아니죠. 회사가 알아서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싸주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쌓이는 거예요. 퇴직금이. 이걸 내가 10년, 20년, 30년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이 금액이 쌓여가지고 수익까지 합쳐서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가까운 금액이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그 퇴직금이 IRP로 지급되잖아요. 그럼 IRP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모아서 거기서 불리셔야죠. 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직장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내 직업이겠거니라고 해서 30년 다니셨어요. 좋든 싫든 다녔습니다. 그렇게 꾹꾹 참으면서 30년 일했더니 퇴직할 때 국민연금 200만 원하고 퇴직금 몇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으신 분들이 사실상 이직을 많이 해. 뭐 이직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내가 뭐 한 몇 년 일하고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 이거 어떻게? 그냥 깨가지고 여행 다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노후 자금이 되는 것인데 이걸 사소하다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연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이 생겼을 때 다 깨버리는 것이고 내야 될 걸 내지 않는다는 거죠. 퇴직연금을 만약에 1억, 2억 정도 모으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퇴직금만 잘 모아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고 합쳐도 한 200만 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IRP 같은 거 있죠. 연금저축 이런 거. 이런 거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세금 환급 받는 겁니다. 근데 연간 900만 원 넣으려면 한 달에 75만 원씩 넣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넣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2, 30만 원, 3, 40만 원씩만 부으시는 거예요. 네, 그건 뭐 금액은 내가 내기 나름이니까. 그럼 낸 만큼 나중에 세금 환급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만 원, 40만 원씩 연간 300만 원, 400만 원씩 이것도 2, 30년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원금이 1억이 모이잖아요. 수익까지 합치면 1억 5천, 2억이 또 마련되는 겁니다. 아까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 또 마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연금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과세 연금보험, 요즘 되게 좋은 연금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여유가 되시면 한 달에 2, 30만 원씩 추가로 또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금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봤더니 국민연금, 뭐 퇴직금, 개인연금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 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집이 있어. 집이 5억인데 만약에 5억짜리 집으로 70세 주택연금 가입하면 1억당 30만 원 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5억이면 15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주택연금까지 합치면 그냥 500 됩니다. 맞벌이 하면 7, 8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하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급여의 1, 20% 이내에서 국가가 하라는 거 최소한만큼만 하시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월급에서 자동으로 뛰어가는 것이고 퇴직금 회사가 쌓아주는 거예요. 내가 할 건 그냥 개인연금 조금 하는 거야. 그냥 이건 해야죠. 근데 연금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가 오르면 연금 가치 떨어지지 않냐. 그거는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돼요. 만약에 물가가 1년에 4%씩 오르는데 내가 은행에 예금을 가입했는데 얘가 2%야. 1년에 마이너스 2%씩 가치가 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연금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금,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3%, 4% 오른다. 그럼 내 모든 자산, 그것이 예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다 그 이상의 수익을 내줘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어요.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들이 5%부터 시작해서 6, 7, 8%까지 연금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미 연금이지만 다른 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물가 상승률 문제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내 연금뿐만 아니라 내 자산이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률에 대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수익률 높은 자산에 가입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납입하는 금액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내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S&P 나스닥에 20년간 투자하겠다. 뭐 S&P 나스닥이 20년 후에 그게 굉장히 수익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한 달에 지금부터 50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간 해. 꾸준하게. 자,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이고 20년이면 1억 2천 들어가요. 1억 2천이 원금이 들어가서 수익이 나가지고 2억 3억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년 후에 2억 3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50만 원씩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뭘 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함정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산이 진짜 수익이 많이 나고 20, 30년 후에도 더 많은 자산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50만 원 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내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내가 월급이 400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내는 금액도 60만 원, 70만 원 올려야 돼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 벌던 사람이 600이 됐어요. 그럼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려야죠. 월급이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내가 내는 금액은 20년 전 가치를 그대로 내고 있어.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급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투자 금액을 늘리셔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노후 준비하면서 미래를 내가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 중에 자본 소득,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몸값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여러분들이 몸값이 안 늘어나면 여러분은 계속 거기서 3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대기업으로 스카웃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2022년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회사죠. 그 회사의 주주총회 열렸거든요. 주주총회 열렸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그 주주 중에서 젊은 아가씨가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한데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네 몸값을 올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중소기업에 다녀가지고 월급이 부족해서 내가 노후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중소기업 월급이지만 좀 쥐어짜내서 소비를 줄여가지고 노후를 더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십시오. 내가 지금 월급이 300만 원짜리라면 이거를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퇴근하고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 개발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더 고민하시는 것이고 자격증 따시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이제 요즘 30대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고갈돼서 못 받는다 이런 기사들 네. 보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받을 수 있긴 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일단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성비는 떨어지겠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월급에서 뛰어가잖아요.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내십시오. 그러면 노후에 한 달에 최소 100에서 150만 원 국민연금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뭐 150, 200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만큼 못 받겠지만 그래도 100에서 150은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꾸준하게 내가 한 직장 생활하면서 불입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일단 국민연금을 잘 안 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차라리 직장 다니신 분들은 월급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뛰어가니까 필요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취업도 늦어요. 직장도 잘 못 구해.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자체를 늦게 시작하거나 잘 안 내요. 특히 사업하거나 프리랜서 하신 분들 국민연금 내라고 날라오면 그냥 무시해버려, 연체해버려. 이런 거 안 됩니다. 국민연금 꾸준하게 낼 수 있을 때 내십시오. 이게 나중에 효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잘 설명해 주신 걸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 만약에 따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노후를 맞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겠어. 아무거나 잘 모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노후를 보내시고 계신 분들을 한번 직접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금을 받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냐면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돈이 깎이는 겁니다. 내가 통장에 1억 있어요. 1억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9,999만 5천 원으로 줄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통장을 열어볼 때 앞자리가 바뀝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10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9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후를 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바심 낼 수밖에 없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 1억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이렇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연금은 언제까지 나오죠?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받습니다. 열심히 썼어요. 근데 말일이 됐어. 이제 말일이 됐는데 아직 통장에 200만 원 남았어. 어떡하실래요? 다음 달 1일날 또 나오는데 내가 200만 원 남겨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쓰는 겁니다. 이제 손주 용돈도 주고 어디 기부도 하고 막 쓰는 겁니다. 다음 달 또 나오니까 걱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매달 평생 500만 원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돈 걱정하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연금의 힘이에요. 연금을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내가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 비용만큼은 반드시 연금 소득으로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고, 이거 30대에 잘 못 깨닫습니다. 그죠? 저희 사실 사무실에 상담을 하는데 30대 거의 안 와요. 대부분 다 5, 60대에 오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분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거니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분들의 부모님들, 70, 80세가 되신 부모님들이 연금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연금이라는 제도도 별로 없었고 이런 인식도 없었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내가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께서 연금이 없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생활비를 누가 대야 돼요? 자식이 대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본인 노후가 잘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을 꼬박꼬박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내가 굳이 가서 뭘 지원해 드린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가도 드려야 되고 시댁도 드려야 되고 뭐 처가도 줘야 되고 뭐 줄 사람이 많아. 아이도 키워야죠. 그러니까 돈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 노모 어르신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럼 더 큰일이에요. 병원비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이제 자녀들이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거야. 아, 나도 내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나도 연금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식에게 집 사주는 거, 돈 주는 거 좋지만 차라리 내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자식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야 할 연금 종류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연금, 공적연금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퇴직금이 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개인연금이 있죠. 이게 이제 1, 2, 3층 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준비도 안 됐어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까지 이렇게 5가지 연금 체계가 있습니다. 이 연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만 잘 공부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어떤 노후 연금 소득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집 한 채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집밖에 없다. 그럼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입자가 55세가 넘어야 됩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이 3개인데 공시가격이 3억, 3억, 3억이에요. 그러면 9억이잖아요.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 이내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12억 원 이내면 가입할 수 있지만 한 채라도 혹은 두 채 합쳐서 12억 원이 초과되면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아,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주택연금을 이제 실제로 제일 많이 가입하시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시세 기준으로 한 5억짜리 집을 가지고 70세에 가장 많이 가입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70세에 시세 5억 원의 집으로 가입하게 되면 주택연금 얼마 받냐면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5억이야.
그럼 얼마죠? 150만 원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급할 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세가 높을 때 가입하시면 동일한 집으로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시세가 낮을 때 가입하시게 되면 동일한 집으로도 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럼 연금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적게 받는 게 좋을까요? 많이 받는 게 좋아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 주택연금은 뭐야? 담보 대출이에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연금처럼 받는 겁니다. 그걸 평생 받는 것이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다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그럼 이제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상계를 합니다. 집을 현재 가치의 집을 팔아서 나오는 집값과 지금 부모님께서 이미 받아가신 연금, 원금과 대출, 이자, 뭐 여러 가지 뭐 보증료 이런 것들을 다 상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연금 많이 받아가셨어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보니까 야, 그래도 돌아가시면 집이라도 한 집 물릴 줄 알았는데 집값은 5억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가신 돈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니까 뭐 6억 7억 되는 거야. 한 푼도 안 남아. 물론 더 많이 받아갔다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많이 받아갔으니까 니네들이 내 청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부모님이 다 받아가셨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거죠. 나라에서 알아서 그냥 처분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머니 아버님이 연금을 조금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집값은 5억인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정리해보니까 한 3억 원어치만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을 5억짜리를 그냥 상속받아서 집을 팔아가지고 3억을 국가에다 갚으면 됩니다. 그냥. 그럼 2억은 챙기는 겁니다. 그거 못하겠다. 그럼 국가에서 알아서 그걸 공매 처분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뭐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내가 이 집에 살면서 평생 고정적인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연금으로 받는 거니까 내가 받을 때는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게 상속되는 과정에서는 그 남은 금액을 상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아요? 기초연금은 뭐냐면 노후에 진짜 자산이 너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국가가 세금으로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연금이에요. 한 달에 33만 4천 원, 연간 400만 원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서 소득을 환산해가지고요, 1등부터 10등까지 쭉 줄을 세워요. 그래서 1, 2, 3등 안 주고 4, 5, 6, 7, 8, 9, 10등을 줍니다. 하위 70%의 계층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해당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동사무소에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내가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니 안 되니라고 물어보시면 본인 자료 이런 거 주시면 당신이 지금 집이 어디가 있고 통장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보험을 뭘 들었고 주식을 뭘 하고 있고 뭐 다 나옵니다. 이걸 전부 다 쭉 계산해가지고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 점수가 지금 뭐 현재 기준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월 340만 원 이내이시면 기준이 해당이 돼요. 근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이 매년 바뀝니다. 이 기준이 하위 70%의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 들어오게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 되시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모든 연금의 수령 나이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아까 55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지금 받고 싶다 그럼 55세에 가입하면 연금 받습니다. 내가 뭐 좀 이따가 70세부터 받고 싶다 그럼 70세에 가입하면 70세부터 연금 받고요. 80세도 가입 가능하고 100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주택연금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젊으신 분이 가입하게 되면 이분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55세, 60세에 가입하게 되면 똑같은 집을 가지고도 받는 연금액이 적어요. 65세 가입하면 1억당 한 25만 원, 60세에 가입하면 1억당 한 2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적은 금액을 오래 받고 싶으면 일찍 가입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 번 받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최대한 늦춰서 70세, 75세쯤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아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한 1, 20년 내에 받아갈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수혜자예요. 낸돈 대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출산 인구가 많아지면 그 받아가시는 금액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저출산이어서 역피라미드 구조가 돼가지고 내 아들 애들은 줄어들고 있고 받아가시는 분들은 계속 고령화되면서 점점 더 많이 받아가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금, 곳간이 고갈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납입을 완료한 사람들은 더 내고 싶어도 못 내. 그럼 누가 내줘야 돼? 젊은이들, 지금 태어난 애들이 내줘야 돼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현행 수준대로 받아가는 금액을 유지하려면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얼마예요? 9% 되거든요. 소득이 9%. 이걸 지금 13%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출산하는 애들이 나중에 4, 50년 후에 정말 그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낸다
하면 그들은 월 소득의 35에서 4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점점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후세대의 부담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 방법이 있긴 있어요. 기존의 국민연금이 있어요. 얘는 지금 문제가 많아. 얘를 지금 어떻게 뜯어 고칠까를 고민하는 것이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글렀는데 뭔가를 자꾸 여기저기 뭐 기워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얘를 버리는 거야 그냥. 현행까지 납부한 걸로 주는 걸로 끝나. 그리고 지금부터 젊은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서 국가가 불려주고 거기서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비가 1이 되는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내서 국가가 수익을 내주고 그 수익을 비례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낸 사람은 10만 원 받고 20만 원 낸 사람은 20만 원 받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낸 것에서 수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요 연금을 만들면 문제 없이 이제 젊은이들도 연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3, 40년 후에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뭐 월소득의 무슨 뭐 30%, 40%를 연금으로 내야 될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이 버리기로 한 이 연금. 근데 이걸 지금 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다 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는 챙겨줘야 되잖아. 그때까지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그걸 챙겨주는데 기금이 한 600조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거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있는 연금을 뜯어 고치고 나중에 하느라고 어차피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은 세금을 들어가야 돼요. 차라리 이걸 떨어뜨려 놓고 여기다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이게 분리해버리면 나중에 언젠가는 결론이 보여.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고갈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이야. 그걸 2055년을 2065년으로 2065를 2075로 하든 85로 하든 95로 하든 언젠가는 죽어. 폭탄 돌리기. 폭탄을 미루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방법은 뭐냐? 지금 어차피 문제가 된 거 그냥 터트리자, 그냥. 그리고 거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차라리 페어하게, 공평하게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하게 되면 아무 불만 없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100년, 1000년을 갈 수 있는 연금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쨌든 지금은 개혁이 안 됐고 안 내고 싶어도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차라리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국민연금의 구조상 한 번에 많이 내는 것보다 기간을 늘리는 게 더 좋습니다. 오래 내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30만 원씩 10년을 낸 사람이 있어요. 30만 원씩 10년이니까 1년은 360, 10년이면 3,600이 들어갑니다. 10년을 내고 그리고 쭉 기다렸다가 연금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한 번에 많이 내기 싫어. 그래서 한 번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이걸 30년간 내요. 똑같이 3,600이 들어가죠. 근데 먼저 케이스는 30만 원씩 먼저 내버린 거죠. 먼저 내고 기다린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천천히 찔끔찔끔 천천히 낸 겁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연금액이 더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먼저 냈잖아요. 먼저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거고 더 많은 연금 받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리고 10만 원씩 천천히 낸 사람은 늦게 냈잖아. 늦게 냈으니까 수익이 많을 리가 없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반대예요. 국민연금은 10만 원씩 30년간 낸 사람이 30만 원씩 10년간 낸 사람보다 연금액이 더블로 높아요.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조절할 수 없는 게 문제지. 만약에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은 금액을 길게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도 뭔가 2배, 3배로 좀 돈 들어올 연금이 좀 있나요? 과거에 우리가 성장기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 잘 내고 국가 성장에 헌신하면 국가가 내 노후를 지켜주는 이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책임져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노후 준비하신다면 이제 철저하게 스스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연금은 이것저것 좋고 떠나서 세제 혜택을 국가가 이미 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주는 연금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IRP 연금저축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이니까 요거 하셔가지고 세금 혜택 받으면서 노후 준비하시면 되고요. 비과세 연금보험 있어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간 납입액 1,800만 원, 월 15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 가나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다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오시면 돼요. 오시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다 짜드리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힘이 닿는 한 국가의 정부기관 계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쉽지 않다. 차라리 개인연금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달라. 어차피 국가 주는 연금 가지고 쉽지 않으니 그러면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동기부여를 해달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환급을 해준다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면제해준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들이 개인연금 준비를 조금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연금 준비가 많이 되면 국민연금 조금 덜 나와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도 지지부진하는데 개인연금까지 지원 안 해주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국민연금도 조금 나와, 개인연금도 준비 못했어.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나라 욕만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사실 이 연금 관련된 일을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투자 상담도 해봤고, 투자 강의도 해봤고, 뭐 보험도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고,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연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이 가능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상담 가입 관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자산이 바로 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젊을 때는 못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뭐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코인도 좋지만 이거는 내가 투자한 자산일 뿐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연금 소득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연금에 대해 좀 관심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연금을 조금이라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반찬은 맛있고 화려하고 다양해요. 하지만 반찬만 먹으면 짜서 못 먹어요. 우리가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을 때 투자하고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거기서 소득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후가 되시면 그 안정적인 직장이 사라지고 그러면 소득도 사라져요. 그때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투자와 내 인생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퇴직 이후에도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소득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미래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연금에 대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채널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같이 해주시면 월급쟁이 부자들만 너무 구독하지 마시고 네, 연금박사도 좀 구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연금은 빠져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항상 모든 제도가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국민연금도 아킬레스건이 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고도 좀 적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열심히 냈는데 못 받는 경우,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내다가 일찍 사망하시는 경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연금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못 받은 돈, 뭐 쌓여있는 돈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납입한 돈, 내가 사망하고 나면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라는 것이 누구나 유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죠. 두 번째,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지급하거든요. 근데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자녀가 다 성장했다면 유족연금 못 받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혼. 요즘 독신 많죠. 자,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내가 평생 연금을 냈지만 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사망하면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께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 유족연금 지급하려면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분가에 있었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사망하기 전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는 증빙이 있어야 돼요. 딱 금액은 정해진 게 없는데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라도 드렸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평생 내고 사망했지만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억울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지금 현재 우리 남편분들, 부부 중에서 남편분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많죠. 그러니까 뭐 적게 받으신 분들이 100만 원, 150만 원, 특히 많이 받으신 분들은 200만 원씩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의 사모님,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이 배우자께서도 국민연금을 원래는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임의 가입 통해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남편이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고 부인이 임의 가입을 해서 연금이 50만 원이다. 두 분이 100년 해로 하시면 250만 원을 각각 받아서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받던 금액의 일정 비율이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자, 그게 비율이 한 60% 되거든요. 자, 그럼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2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
지급이 돼요. 자, 그런데 배우자도 본인 연금이 있죠. 아, 그러면 뭐 남편이 사망해서 안타깝지만 내가 받던 50만 원에 유족연금 120만 원 받으면 170만 원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본인 연금 50만 원과 유족연금 120만 원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120만 원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120만 원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50만 원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동안 냈던 돈은? 날아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유족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는 배우자들이 대부분 주부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만 가입을 해도 남편과 남편 사후에도 부인도 먹고 살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 부인께서 본인 연금을 가입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이 배우자께서 내가 65세 연금 받아요. 근데 65세가 되기 직전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럼 남편 유족연금 받게 되죠? 그럼 나는 내 연금을 이제 막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 유족연금 받아야 되니까 내 연금은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선 유족연금이 그렇게 받으려고 마련된 거다. 네 연금은 못 받지만 유족연금 받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 연금을 괜히 낸 겁니다. 그거 안 내고 그 돈 가지고 딴 거 했었으면 돈이 쌓여 있을 텐데 이거 괜히 국민연금 가입하는 바람에 못 받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못 받잖아요. 10년을 연금을 받았어요. 배우자께서. 자, 보통 10년 받으면 원금 받습니다. 근데 내가 75세까지 연금 받아야지 원금 받거든요. 근데 그 10년 이라는 기간 이내에 남편이 사망하잖아요. 결국은 원금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께서 내가 낸 연금을 최소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그리고 원금의 최소한의 이자라도 돌려받으려면 최소한 국민연금을 개시해서 15년에서 20년은 받아줘야 좀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 원금의 이자까지 받을 15년, 20년 동안 누가 살아있어야 돼? 남편이 살아있어야 돼. 지난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 나는 겁니다. 남편이 12살이 더 많아. 제가 이 부인께 말씀드렸어요. 부인께서는 국민연금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부인께서 본인이 낸 연금에 개시를 하고 원금 받고 이자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본인 나이가 80세에서 85세가 돼야 되는데 그때 남편이 12년 많으니까 남편이 100살까지 살아줘야 된다. 80세 전에 돌아가시면 아예 개시도 못하는 거고 남편이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원금 정도 받는 것이고 남편이 100세까지는 살아줘야 부인께서 본인 연금에 효과가 있다.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주로 30대, 40대시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 세대가 딱 네. 60, 70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 중에 부모님이 만약에 한 분이 아프시면 한 분은 연금을 그냥 취소하는 게 맞는 건가요? 취소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낼 수는 있습니다. 뭐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낸 건 취소가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취소한다 해도 못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일시금을 돌려받거나 이런 방법은 있는데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억울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진짜 억울해요.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한 40대, 50대에 부부가 잘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족연금 받잖아요. 유족연금이라는 게 꼭 60세, 70세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예를 들면 40대, 50대인데 남편이 일찍 사망해서 유족연금을 받게 돼요. 자, 이제 이 유족연금 받는 배우자께서 뭐 편의상 부인이라고 할게요. 유족연금 가지고 생활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어쨌든 뭐 한 달에 얼마라도 받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근로자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애들 키우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근데 월급 한 2, 300만 원 받는데 월급 줄 때 보니까 거기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띄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띄어가잖아요. 그건 납부 의무니까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10년, 15년 부어봐야 나중에 내가 65세부터 받을 연금액이 지금 받고 있는 유족연금보다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유족연금을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에서 띄어가지고 받는 연금이 예를 들면 5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나중에 내가 65세에 이 50만 원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요. 자, 근데 월급에서 띄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에다 얘기합니다. 저는 유족연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이거는 안 띄어가도 됩니다. 안 내겠습니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의무니까. 그렇죠.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럼 일을 안 하면 되는데 내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돼 가는데 그건 결국은 못 받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이렇게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좀 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 감액이거든요.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는 겁니다. 덜 받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연금을 보통 우리가 63세, 뭐 64세, 65세 이렇게 딱 정해진 연령의 연금을 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연금을 개시할 때 그 연금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최소 5만 원부터 많게는 절반까지 감액이 됩니다. 근데 요즘 은퇴하고 다들 제2의 일자리 알아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해서 소득을 만들면 감액이 돼요. 집에서 팽팽 놀면 다 받아요.
근데 연금이 부족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실 약간 문제가 있는 제도고 아마 개선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연금을 개시하는 정상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됩니다. 소득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A값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A값이 얼마냐면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오락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현재 298만 원입니다. 298만 원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 금액이에요. 수익 금액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300만 원씩 연봉 3,600을 받아도 거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실제 월 소득 금액은 한 200에서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략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 400만 원 이하로 받으시게 되면 소득 금액이 298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입이 월 400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감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분들, 뭐 임대소득자라든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에 사업자분들은 사업 소득으로 보거든요. 사업 소득 금액이 월 298만 원 이하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로, 사업, 임대소득. 내가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월 298만 원 이상 있으시면 감액된다는 겁니다. 이게 총 합이에요? 합, 연간.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세를 만약 주고 있는 경우에 네, 합산되는 거죠. 내가 근로소득이 400만 원이니까 감액 안 당하겠지라고 했지만 임대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더 있으셨다? 그분은 감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5세 이상이니까 65세 이후에 내가 일을 그만두면 상관없지만 65세 이후에도 내가 소득을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근로사업 임대소득은 감액 조건에 해당되지만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소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식이나 개인연금 같은 건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럼요. 상관없죠.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배당소득을 받거나 은행에 넣어서 예금을 넣어서 이자소득을 받거나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조금 더 대책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연금은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받다 돌아가시면 그냥 남은 금액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중복한다고 못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약간의 애매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결혼 안 하신 미혼, 부부간의 나이차가 좀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연금을 한번 제대로 설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 체계가 공적 연금도 있고 뭐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죠.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더해서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얘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만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죠. 그럼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이 있고요. 그건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얘는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 돌려받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비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포트폴리오로 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직장인이어가지고 내가 당장 연말에 세금을 너무 많이 토해낸다, 이걸 환급받고 싶다, 그럼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거기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부들. 자, 주부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부가 연금저축 IRP에다 열심히 900만 원 넣었어요. 연말에 세금 환급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냐면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득이 없거나 적으신 분들은 사실상 연금저축 IRP에 돈을 넣으시는 것보다 비과세 연금보험에 넣으시는 것이 훨씬 좋죠.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상황이라든가 소득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요. 이 두 가지를 잘 포트폴리오로 짜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통장에 현금 쌓아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다 있는 거잖아요. 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와, 이런 거 귀찮으니까 내가 현금 있지 라고 했는데 현금이 더 위험해요.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쑥싹싹 다 빼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어쨌든 돈이 딱 보이는 순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주식은 뭐 간단한가? 주식도 더 복잡하죠. 투자하는 순간 내가 뭘 살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 뭐 현금, 부동산 이런 걸 다 하시되 저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준비하셔야 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해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나이 한 60세, 65세, 70세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딱 일정한 금액의 목표를 세워서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